순종을 미덕으로 삼던 북한의 여성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경제난으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면서 경제력을 갖게 됐고요. 외부 소식에도 눈을 뜨게 된 건데요. 전망대 초점.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북한 여성들의 변화와 그로 인한 북한 당국의 고민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 여성 해방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방 직후 이미 남녀 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만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1946년 7월에 그 북조선 남녀 평등권에 관한 법령을 제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령에는 그 남성과 동등한 이제 공직을 가질 권리, 그다음에 이혼 결혼의 자유, 그다음에 호적제의 폐지, 그다음에 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등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법령. 이는 북한 체제 건설을 위해 여성들의 지지와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사회주의 국가 건설 초기에 봉건적인 그런 관습에 묶여 있던 여성들을 좀 밖으로 끌어내서 사회적 노동력으로 국가 건설에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현실적인 필요성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은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의석의 20%를 여성에 할당했다. 여성의 정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 북한 여성의 삶은 이런 제도와는 다른 모습이다. 오히려 여성들은 뿌리 깊은 가부장 문화에 길들여져 있다. 그거 다 여자들이 하는 거죠. 거기는 응당한 거로 생각해요. 우리 사이도 우리 손녀를 막 앞에다 업고,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딸내미 보고 내가 욕을 했죠. 어떻게 아이비한테 김서방한테 애를 다 저렇게 업히냐고. 그러니까 엄마 여긴 다 그래 그러더라고요. 북한의 가부장 문화가 고착된 건 수령제와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면서부터다. 이건 이제 수령과 당과 인민의 관계가 아버지, 어머니, 이제 자녀의 관계로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이때 수령을 소위 이제 남성인 아버지로 상징화함으로써 여성들은 상당히 이제 가정 내로 역할이 축소되고 또 어떤 지위가 제한되는. 김정일이 후계 구축 과정에서 계모 김성애와 벌인 권력 투쟁도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김일성의 부인인 이제 김성애가 위원장을 맡아서 거의 여맹을 이제 노동당과 이렇게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지위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에 이제 김성애와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 체제를 놓고 이제 경쟁을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김정일이 이겼죠. 그러면서 김성애가 이제 수반으로 있던 그런 여맹의 어떤 지위가 급속하게 이제 추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일은 김성애를 견제하기 위해 여맹의 정치 사회적 역할을 축소 제한했다. 그 결과 여성의 역할은 위축됐고 가장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여성상이 강조됐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니었다.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는 명목으로 국가 경제에 공헌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 내용은 노래에도 담겨 있다.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아니 글쎄 날 보고 준마탕 처녀래요. 하루 일 넘쳐 해도 성찬하는. 이게 열심히 하라는 노래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준마탄 말처럼 계속 뛰어다니면서 일을 많이 해서 나라에 보탬을 줘. 직장 일도 잘하고 남편에겐 순종하고 자녀에겐 헌신하는 여성. 북한 당국이 원하는 여성상은 한마디로 슈퍼우먼이었다. 북한 여성의 변화는 1990년대 식량난과 함께 찾아왔다. 남성들이 직장에서 받던 배급이 끊어진 것이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자들은 나가서 밭을 읽어가지고 부대기 농사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장사도 하고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 전부 여자들이 다 해요. 여자들이 활동력이 없는 거는 이미 다 굶어 죽었죠.
직장과 조직을 떠날 수 없었던 남성들을 대신해 여자들이 장마당에 나가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이제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뭐 꼭 일이 없어도 남성들에게만큼은 뭐 출근을 강요하는 뭐 이제 이런 남성들에게 보다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여성이 돈을 벌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가부장적인 가정 내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커지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 말하면 낯전등이라고 그래요. 남편들은 있으나 마나한 그런 낯전등. 낯전등이라는 캐도 박잖아요. 안 캐도 박잖아요. 그래서 야 너네 낯전등이 들어와서 밥을 다 해놨겠다 이러면 그래 밥 다 해놓으면 안 해놓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고 잘해주는 남자들은 그게 또 자기네가 돈을 벌지 못하고 가정에 보탬이 없으니까 미안해가지고. 변화는 사회 전반으로 이어졌다. 각지에서 사람과 물건이 모이면서 시장은 정보 유통의 장이 됐다. 여성들이 외부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럼요. 그 다음부터 세상 밖을 알게 됐죠. 이게 중국에 도강을 하고 중국에서 살다가 붙잡혀 나온 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이러면서 세상 밖을 알기 시작했어요. 나도 2003년도부터 세상 눈이 트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세상엔 밖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시장은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변화의 장이 되었고 북한 여성들은 그 변화의 주체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북한 당국은 여성들을 다시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전통적으로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인구군이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있죠. 여성들을 다시 이제 공적인 어떤 사회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또 가정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북한은 방송을 통해 건설 현장과 공장 등에서 활약하는 여성을 소개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김철의 여성 과외지원대의 저 붉은 깃발은 오늘도 여전히 휘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세상에 제일 강한 여성들로 시대 앞에 높이 내세워주신 직장 여성뿐 아니라 전업주부들까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강제 동원만으로 여성들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 북한은 여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아내 수고를 칭찬하며 아껴주라는 북한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북한 당국은 이런 노래와 영화를 보급하는가 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이름으로 여성 장신구, 여성용품, 생활 필수품 등의 생산도 늘려갔다. 경례하는 장군님께서는 성군시대 우리 여성들은 외모도 일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질 좋은 머리 장수품을 많이 만들어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성 친화 정책은 여성을 국가 통제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북한 당국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다. 먹고 사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장마당으로 나돌아다니지 않아도 의식주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느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을까. 경제난은 북한 여성의 변화를 이끌었고 이런 변화는 북한 체제의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여유롭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북한 여성들의 소망. 이를 이룰 수 있느냐는 김정은 체제 안착을 위한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다.